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간만에 리뷰가 아닌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의 흥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이 작품이 개봉했을 때 제가 리뷰해서 썸네일에 적은 문구가 이거였어요. 무한열차 편이 우리나라에서 220만 명 정도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스즈메 문단 속에 558만 명 기록하고 격차가 크죠. 그런데 무한성 편의 예매 추이를 보고 무한열차 편 2배 이상의 흥행은 무조건이다 라고 확신을 했고, 그러면 스즈메 문단속 기록도 과시권이라고 봐서 무한성 편이 그 기록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건데, 이런 기록은 최대한 범주를 넓게 얘기해야 합니다. 일본 작품에 국한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비영어 외국 영화를 모두 통틀어서 역대 흥행 1위인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는 대부분의 작품은 한국 영화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비영어 외국 영화는 거의 흥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이상 흥행한 비영어 외국 영화는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작품 제외하면 최고 흥행한 영화가 중국 영화인 적벽대전 2. 이 영화는 관객 수가 270만 명 정도. 중국 영화 중에서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 흥행한 영화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성 예술 영화 제외하고 중국 상업 영화를 보는 관객은 거의 없죠. 아무튼 한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제외하면 비영어 외화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관객들이 보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올해 점유율만 보면 이 정도면 3파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12월까지 점유율 보실게요. 한국 영화 올해 죽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의 과반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는 올해 이제 굵직한 흥행 기대작이 남은 게 없고, 헐리우드 영화는 주토피아 2, 아바타 3가 개봉하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점유율 1위 따잇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일본 영화 점유율을 보면 3파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의미한 숫자를 찍고 있죠. 올해 무한성편뿐 아니고 체인소맨 레제편까지 흥행을 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극장가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현상이 뭐겠습니까? 전체 관객 수가 폭락을 했어요. 한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할 거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만 대약진을 했단 말이죠. 무한성편 하나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레제편까지 흥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반 관객이 빠진 극장가를 오타쿠들이 점령했다? 무한성편, 레제편 관객 수를 보세요. 저게 오타쿠로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평소에 한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 위주로 보던 일반 관객들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볼 것이냐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엄청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영화가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영화라는 상품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거든요. 관객들은 불확실성이 적은 영화를 선택하려고 하고, 그래서 감독이라든가 영화의 장르라든가 다양하게 따지는 건데, 제 생각에 히트한 일본 TVA의 극장 애니메이션만큼 불확실성이 적은 상품은 없다. 다른 말로는 가장 재미가 보장되는 콘텐츠가 아닌가. 저는 올해 무한성편, 레제편을 극장에 보러 가면서 이 영화들의 재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없을 리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재미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영화들이다. 그 외에도 제가 올해 극장에서 보고 리뷰까지 했던 TVA 극장판들, 괴수 8호 미션 리컨, 주술의 전 회옥 옥절 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진격의 거인 마지막 내용 총집편도 우리나라에서 꽤 흥행했거든요. 그 영화도 엄청 재미있다는 입소문 때문에 흥행을 한 거예요. 심지어 총집편인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귀주톱 이전에 원나블이 있었고, 그 전에는 드래곤볼이나 유유백서 이런 히트 소년 만화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는 이런 극장판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느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등 OTT 시대가 되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세계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엄청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의 접근성을 말할 게 아니라 일본 내수로 보면 90년대에도 원령공주라든가 히트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TVA 극장판의 흥행은 한계가 있었죠. 정확히는 드래곤볼 같은 소년 만화의 TVA 극장판, 무한성편이나 레제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예전에는 TVA 극장판을 대부분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극장용으로 따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뭔가 독립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원작 만화책과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TVA와는 별개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했던 거예요. 원작 만화책 자체가 계속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작품이라면 괜찮아. 그래서 짱구, 도라에몽, 코난 3대장이 그런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된 극장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소년 만화는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 그런 오리지널 스토리보다는 원작에 있는 내용을 TVA 분량과 별도로 극장판으로 만드는 게 흥행이 훨씬 잘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무한열차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원피스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100%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물론 이런 원피스 극장판들도 일본 내수에서는 성공하긴 했습니다. 특히 원피스 필름 레드는 200억엔의 흥행으로 TVA 극장판 중에서 귀멸의 칼날 제외하면 최고 흥행입니다. TVA 극장판 중 오리지널 스토리 작품 중에서는 역대 최고 흥행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원피스라는 만화의 체급인 거야. 원피스는 일본 소년 만화 고트라고 할 수 있는 만화니까요. 드래곤볼하고 양대 산맥 그런 고트 체급으로 오리지널 스토리의 극장판도 200억엔이라는 괴물 같은 흥행을 한 거죠. 그런데 내수에서 그 정도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안 먹히죠. 우리나라 관객 수도 원피스 필름 레드가 20만 명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주술회전 회옥옥절도 우리나라에서 20만 명이 넘었는데 심지어 회옥옥절은 지금 바로 여러 OTT에서 볼 수 있는 TVA 2기 분량을 극장용으로 편집해서 개봉한 총집편이에요. 무한선편이나 레제편은 물론 나중에 OTT에 올라오긴 할 테지만 지금은 극장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극장에 그렇게 몇백만 명씩 보러 간 건데 주술회전 회옥옥절은 바로 OTT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또 굳이 극장에 20만 명 넘게 보러 갔잖아요. 원피스 필름 레드는 그 정도의 관객 수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무리 오리지널 스토리로 용을 써봐야 원작 스토리로 만든 TVA 총집편 딸깍한테도 못 이긴다. 짱구, 도라에몽, 코난 이런 애들이야 오리지널 스토리로 극장판 계속 만들면 돼요. 그런데 드래곤볼, 원나블, 귀주톱 이런 소년 만화 배틀물 작품들은 원작 스토리를 극장판으로 만드는 게 훨씬 히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원피스가 아직 완결이 안 났으니까 지금 귀멸의 칼날이 도달한 넘사벽의 경지에 원피스도 도달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귀멸의 칼날이 세운 기록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일본 내수에서 역대 흥행 1, 2위, 무한열차편이 역대 1위 407억엔, 무한성편이 역대 2위 377억엔, 역대 3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 316억엔이고 일본에서 300억엔 이상 흥행한 영화가 이 세 편뿐입니다. 그리고 무한성편 2부, 3부가 남았잖아요. 역대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서 4위까지 전부 귀멸의 칼날이 차지할 판이에요. 그리고 북미에서 미국 관객들이 자막 읽는 걸 싫어해서 북미에서 비영어 작품 흥행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무한성편이 북미에서 무려 1억 3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하며 거의 25년 만에 와우장룡의 기록을 깨고 북미 비영어 작품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스즈메의 문단속을 넘어서 역대 비영어 외화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 시점 11월 말까지 기록으로는 2025년 한국 박스오피스 연간 흥행 1위입니다. 물론 주토피아2 아바타3가 무한성편 성적을 넘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결국 연간 흥행 1위에서는 내려올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한성편이 중국에서 최근에 개봉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총리 사나이짱이 중국 상대로 초강경 외교를 하고 있어서 기대만큼 스코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중국 흥행을 더해서 월드와이드 10억 불에 대한 기대도 살짝 있었는데 사나이짱 때문에 물 건너갔고 그래도 8억 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어요. 8억 불을 찍거나 아니면 지금 7억 불 넘긴 상태도 뭐 이미 엄청난 거고 일본 TVA 극장판이 이런 흥행을 기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원작 만화책 자체만 놓고 보면 귀멸의 칼날이 원피스, 드래곤볼이라는 고트급 반열에 비빌 수가 없지만 애니메이션의 어마어마한 흥행, 원피스, 드래곤볼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찍어버린 거죠. 물론 원피스와 드래곤볼이 무한열차편, 무한성편 같은 원작 내용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은 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들 귀멸의 칼날 흉내내서 원작 내용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다 귀칼처럼 대박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 자체의 특별한 점도 당연히 있어요. 다른 소년 만화들과 비교, 원나블, 귀주톱 6개 작품을 놓고 보면 귀멸의 칼날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죠. 일단 그림을 제일 못 그렸다. 이거는 단점이고 이 6작품 중에서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 말은 전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배틀 만화들이 다 작품마다 차별화를 한
한다고 설정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주술회전은 아예 작가가 챕터 사이사이마다 강의를 하고 있어. 너무 설정이 복잡해서. 최근에 제가 괴수 8호를 되게 재밌게 본 이유도 그나마 설정이 덜 복잡해서거든요. 이렇게 설정 복잡하게 하는 거 원흉은 헌터헌터 만든 토가시라고 생각합니다. 나루토의 차크라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원피스 패기는 뭐 초등 수준의 설정이고. 그런데 헌터헌터에서 네인이라는 설정이 등장해서 막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주술회전 단계까지 와서는 헌터헌터보다 10배는 복잡해진 설정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귀멸의 칼날은 이 부분에서도 괜찮다는 거죠. 무슨 호흡 어쩌고 하면서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호흡의 차이의 본질은 그냥 시각적인 컨셉의 차이일 뿐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그 특징들을 잘 살려서, 그리고 이게 단순하니까 각 기술들마다 막 엄청 복잡하게 이해해야 하는 차이가 없이 시각적으로만 다양하게 보여주고 본질은 그냥 액션이니까 내용이 짧아서 전개가 빠르고 단순한 배틀 설정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시각적인 다양함만 제공한다. 귀멸의 칼날이 새로운 애니메이션 흥행 메타에 최적화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마저 단순해. 그냥 명확하게 선과 악의 대결, 귀주톱이라고 같이 묶어도 주술회전 체인소맨과 비교하며 귀멸의 칼날이 압도적으로 스토리가 단순해요. 이런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의 특징 때문에 드래곤볼 원피스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 흥행 업적을 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범접하지 못한 채로 끝이냐? 슬램덩크 만화책이 완결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원작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 산왕전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죠. 한국 흥행 기준으로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비빌 수준은 됩니다. 우리나라 흥행 성적이 490만 명이니까 무한성편이 지금 560만을 넘어 570만 정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범접할 수준은 되는 거예요. 드래곤볼도 지금에라도 나메크선 편을 2부작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손오공이 처음 초사이언으로 변화하는 그 장면을 극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슈퍼 이런 거 좀 버리고 다이마 같은 말도 안 되는 TVA도 좀 그만 만들고 원작 만화책 내용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개봉하면 어마어마한 흥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피스, 앞에서 말했듯이 아직 원작 만화책이 완결이 안 났으니까 원작에서 곧 나올 최종 전투는 무한성편처럼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개봉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지금 일본 역대 흥행 1위에서 4위까지 전부 귀멸의 칼날이 줄 세우기 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 줄 세우기를 막을 거는 원피스 최종 전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스토리인 필름 레드로 200억엔 흥행을 했는데 원작 만화책의 최종 전투 내용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귀멸의 칼날을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원피스 최종 전투는 제발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극장가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무한성편과 레제편의 흥행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건입니다. 히트한 원작 만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본 TVA 극장판이 가장 재미를 보장하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대중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즉, 일본 TVA 극장판의 흥행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국도 이런 애니메이션 흥행작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원나블, 귀주톱 같은 히트한 원작이 있어야 하고 그 원작을 바탕으로 TVA도 만들어야 하고 갈 길이 멀죠. 만화책은 아니지만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좋은 국산 IP를 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냐고. 올해 뭐 국산 애니메이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무한성편이나 레제편의 흥행을 보면서 아직 한국 애니메이션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특히 극장 콘텐츠로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한국 콘텐츠 산업에 닥친 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OTT 시대가 되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거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영향을 받은 창작자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해서 조금씩 한국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무한성편의 흥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밖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